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번 달, 그리고 저번 달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섹터가 있었죠. 바로 메타버스, P2E 게임이었습니다. 어, 그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수익도 냈었고요. 특히 오늘도 게임빌은 급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부는 매도하였지만 여전히 투자 중인 비중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꽤나 좋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글로 이제 하나 좀 적어드렸죠. 다음 주도 업종으로 자율주행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자율주행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애플에서도 2025년까지 자율주행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부터 테슬라를 분석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바로 2025년까지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 인프라 투자를 마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칠 것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애플이 2025년까지 자율주행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것이 헛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대한민국 정부도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자율주행 청사진을 발표를 해야 돼요. 자율주행 인프라 투자를 원래 발표를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밀렸습니다. 1년 정도가 밀리면서 아마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쪽에 대한 바람이 꽤나 크게 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의 그런 버블기를 이런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이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마침점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의 욕망과 매우 잘 부합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B2C의 특성, 그러니까 고객들이 실제로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서 훨씬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던가 뭐 클라우드, IoT 이쪽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이버번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욕망이라던가 혹은 포모 현상이 나타나기가 쉬운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시면 5일 전이죠. 5일 전이니까 정확히 한 11월 17일, 11월 17일 그리고 한 11월 19일 한 이 정도, 18일, 17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11월 17일에 이제 작성해드린 텔레그램 방 글 좀 일부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공개적으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비싼코리아의 주가가 17%가량 급등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22% 추가적으로 급등했죠. 저는 비싼코리아를 현재 대략 한 77%가량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매도 물량이 극히 적어 빠른 시일 내에 10%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추가 상승하였고 그 다음날에 22%가 또 추가로 급등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순환하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크릿컬 산업도 구조적 성장기에 돌입한 기업들이 눈에 띄지만 세금 이슈로 인해 당분간은 무거운 행보를 보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주도 섹터는 높은 확률로 자율주행 그리고 극소수의 핵심 바이오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투자 중이죠.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HFR입니다. HFR이고 저 역시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꽤나 수익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11월 12일 날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멤버분들에게 이제 그런 기술적 분석 강의,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라던가 혹은 기본적 분석, 뭐 재무제표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투자 관련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히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는 거의 매일같이 복습해드리고 핵심 내용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1월 12일이니까 근데 이날 처음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는 단 한 번 조정도 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HFR 일봉입니다. 한국 5G 장비 핵심 기업으로 봅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저항 라인을 단번에 돌파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미국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왜 HFR이 이 자율주행 핵심 기업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지가 확인되거나 변곡점 발생 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했죠. HFR 일봉입니다. 241선 돌파 이후 저항 라인을 갭상승으로 돌파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습도 꾸준히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린 이후에,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해드린 이후에 텔레그램 방에는 핵심 기업들 위주로 매일같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또한 관심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자율주행 인프라 정책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레 주도 업종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애플은 미국과 중국이 자율주행 인프라 투자를 끝마치는 2025년에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고 밝혔군요. 서서히 자율주행 정책 모멘텀이 시작될 듯합니다. 자율주행 인프라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은 HFR 그리고 땡땡땡땡땡땡 탑픽으로 봅니다. HFR은 당연히 투자 중이죠. 자, 오늘 HFR에 VR이 걸렸어요. VR이 걸렸고 미국 대규모 수주가 떴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170%를 넘어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 170% 넘어서는 수주 공시를 냈어요. 단 한 건의 수주로 작년 매출액의 170%를 넘어선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죠. 자, 역시 가필승님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따라가 보겠습니다. 필승님 왈 다음은 자율주행이다. HFR이 핵심, 매수, 수익, 가승. 감사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멤버십 그 이상입니다. 네, 역시나 이번에도 추가 매수한 거랑 합쳐도 벌써 40% 수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11월 17일 날 이제 보내주신 계좌인데, 이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이제 많이 내고 있고, 이 가린 거는, 제가 매수한 가격과 별 차이가 없죠. 5.6%, 0.7%, 0.85% 이런 식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리게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죠. 안녕하세요, 필승님. 기쁨 나가기 2달차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 유로방 많이 다녀봤는데요. 필승님처럼 핵심을 찝어주신 분은 처음 봅니다. 여지껏 팔했던 제 계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빨겠던 적이 없네요. 왜 이제서야 필승님을 알았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저야 다른 분들처럼 운용금이 많지는 않지만 필승님 따라 국내, 해외 주식, 심지어 디파이까지 모든 것들을 습득해가니 점점 안정적으로 예수금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써주셨습니다. 필승님이 매일 정리해주시는 기사들 보면서 요즘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찾아보곤 합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얼떨떨한데요. 필승님과 함께한 이후로 잘 풀리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네요. 필승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건승하십시오. 갓승. 네, 이렇게 우리 좋은 마음 기쁨 덕 멤버분이 남겨주셨습니다. 11월 20일 그리고 필승님 갈라코인 또 30% 급등 중이네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 갈라코인도 한 3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갈라코인도 투자 중이죠. 코인은 투자 중인 코인이 별로 없어요. 한 4개 정도? 한 4개 정도밖에 없는데 4개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지금 보합권이고, 지금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보합권에 있고, 제 기억에 한 7%가량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매우 크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다음에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HFR이 오늘도 공시를 하나 냈어요. 오늘 1,585억 원 규모로 작년 매출액 기준해서 170% 이상의 수주를 냈습니다. 어마무시한 수주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전에도 HFR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기본적 분석 해드리면서 미국의 5G 투자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저는 HFL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전에도 투자를 했었고 지금도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다시금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꽤나 역시나 빠르게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HFR은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통신사가 있어요. 버라이즌과 AT&T가 있는데 버라이즌, AT&T 전부 다 솔벤더인데 솔벤더. 그러니까 솔로죠, 솔로. 없어요. 독점적인 회사라는 겁니다. 프론토홀에 관해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미국의 1위, 2위 통신사의 솔벤더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꽤나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사실 이 시스코 시스템즈와 이런 경합을 벌였었는데 솔벤더로서 결국에는 이 HFR이 나아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미국의 5G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과거부터 AT&T 그리고 버라이즌은 이제 납품을 진행하고 있었었고요. 특히 올해 연말이나 그정도 내년 초에는 AT&T의 2차 납품이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미 회사에서는 그렇게 전부터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5G 투자가 완전히 멈췄었죠. 이거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G 투자가 거의 멈추시다시피 했었는데 올해부터 다시금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AT&T로부터 2차 수주가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HFR 같은 경우는 뭐 중계기만 한다거나 혹은 무선 안테나만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프론트홀부터 뭐 중계기, 무선, 뭐 미드홀,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HFR과 판기 방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기가 상당히 수월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여튼 뭐 계약 비용이라던가 혹은 시간에 대한 딜레이에 대한 그런 우려를 불확실성을 상당히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미 턴어라운드는 물론이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3,910억입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은 영업이익이 127억이 나왔어요. 단기순이익이 133억 나왔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씩 5G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수주 잔고가 점차 매출로 찍히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참고로 지금의 수주 잔고도 대략 한 1,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뛰어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수주가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특히나 좀 보시면 마진율도 괜찮아요. 지금 마진율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5 장비 쪽에 특히 장비주들이 그렇죠. 마진율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HFL 같은 경우는 21%입니다. 영업이익률 21%고 ROE도 무려 34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결국 올해 실적은 제 생각에는 한 300억 정도 찍힌다고 봤을 때에도 ROE가 34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총액은 딱히 고평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봉으로 보면 상당히 좀 리스키해 보이죠. 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리스키해 보이지만 저는 여전히 HFR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주도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뭐 프론트라던가 혹은 뭐 모바일 SS라던가 뭐 브로드 SS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핵심적인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앞으로 HFR에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인빌딩 부분에서도 이제 HFR이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올해 4분기부터는 이제 5G, 이제 프라이빗 5G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점차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이쪽에 대해서는 SK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 쪽에서도 프라이빗 5G에 대한 수요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HFR이 밀고 있는 이제 5G 프라이빗 5G 쪽에서도 상당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T&T라던가 혹은 뭐 버라이즌이라던가 후지츠 이쪽에 대한 그런 탄탄한 영업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딱히 걱정은 하지 않아요. 사실 이 5G가 언제 개화하느냐의 문제였지, 만약에 5G가 개화를 했을 때 HFR이 얼마나 큰 사업으로, 얼마나 사업을 잘할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잡아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제가 5일 전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율주행 쪽에서의 그런 바람이 점차 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5G가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깔려야 되는 것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살짝 미국과 중국 시장을 위주로 봐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미국 쪽에서의 압도적인 시장은 HFR, 중국 쪽에서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하나 보고 있고, 사실 다른 기업 같은 경우 제가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화이라던가 뭐 삼성전자라던가 ZTE라던가 아니면 에릭슨 그리고 노키아까지 탑5의 통신 장비 회사들의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소재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의 결연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아마 변곡점 부근에서 저는 잡아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HFR을 저는 핵심 기업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제 앞으로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를 다 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5G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프렌톨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사들이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비용 때문이에요, 비용. 프론토를 깔게 될 경우에는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런 포지션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지국이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가져가면서 비용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이제 프론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지점별로 소규모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져요. 이런 것을 임대 비용도 상당히 저렴해지고요. 따라서 대략 이제 30%에서 40% 정도의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큰 메리트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꽤나 있을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제 HFR이
NTS를 인수를 했습니다. SKT에서 이제 빠져나온 IoT 전문 기업이고 NTS와의 합작을 통해서 저는 자율주행을 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G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통신망을 빠르게 연결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이 IoT를 통해서 자율주행과 통신망 아니면 뭐 스마트폰과 통신망, 뭐 가전제품과 통신망, 더 나아가서는 VR, AR, 메타버스 기기와의 통신망 이런 식의 연결을 함으로써 NTS와의 그런 인수를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5G뿐만 아니라 IoT 산업에서의 5G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 다들 아시죠?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HFR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